수직 이착륙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은 공기부양정이 압축 공기를 내뿜어 가지고 이렇게 바다 위를 떠 가지고 달리거나 육지를 떠서 일정 부분 다니는 그런 방식과 프로펠러로 밑에서 프로펠러를 크게 회전시켜 갖고 하거나 위에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수직 이착륙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약간 기체가 무거운 경우에는 그렇죠. 일종의 뭐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뭐 적어도 수십 톤이나 수백 톤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항공모함 같은 이렇게 큰 비행체를 띄울 때는 그렇죠. 프로펠러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죠. 연료를 분사하고 태워서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이제 땅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 일정 높이까지는 여기 뭐 가령 뭐 이렇게 무게가 비행기체가 무게가 적은 경우는 이렇게 압축 공기를 뜨겁게 데워가지고 데우지 않고 내뿜는 방법, 데워서 내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압축 공기를 약간 회전을 거쳐가지고 밑에서 분사를 해서 연탄구멍처럼 해서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도 말해 수십 군데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만드는 회사 따라 틀리겠죠. 내뿜어 가지고 기체를 일정 부분 들어 올려주고 도로를 태우지 않고 그래서 도로를 올라가면은 이제 사선 분사라는 제 방식. 왜냐하면 연료를 분사하잖아요. 연료를 분사해서 불꽃을 연소해 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그로 인해서 그 팽창의 힘으로 이렇게 열의 힘으로 가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체가 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초전대초라는 그게 다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초전도체가 자석의 힘으로 뛴다는 건데 자석의 힘이 밀어내는 서로 양극 간에 밀어내는 힘과 또 모터에 달아가지고 회전하는 힘 이거가 있어요. 이거가 있고 그다음 들어 올려주는 힘 그래도 이게 있죠. 서로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무게가 되면은 들어 올리지도 못해요. 그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연구할 시간에 차라리 현실적으로 프로펠러 달라서 수직 이착륙하고 압축 공기로 수직 이착륙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도로를 태우지 않게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불꽃 분사를 통해서 열을 이렇게 열로서 위로 띄우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일정 높이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압축 공기 하든가 아니면 땅을 태워도 괜찮다면 조그만 뭐 이렇게 불꽃 분사 있잖아요. 조그만 불꽃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수직 이착륙하든가 제 방식인 기체가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이게 비행 기체라고 생각합시다. 비행 기체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기체 전후좌우 사방으로 이렇게 이거를 열 군데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땅으로 직사해서 거기에 연료를 태우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분사를 하는 거예요. 옆으로 분사를 하면 비행기체를 옆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분사한다는 뜻이죠. 그럼 연소를 한다는 거죠. 불꽃 분사. 그것이 연료가 뭐 수소, 산소 아니면 우라늄 분말 제가 말한 방식인 움직이는 방식, 연소를 태워서 하는 방식 그게 제일 앞으로는 군사용으로는 그게 짱일 것 같은데 수소에다가 산소를 따로 보관해서 산소를 이렇게 비율을 높여주면 굉장히 고온 고열이 일어나게 돼요. 불황가스가 되는 것. 거기다가 우라늄 분말을 섞어서 태워주는 펠러처럼 화목열 펠러처럼 우라늄 분말을 섞어 태워주면 완전 연소가 거의 다 이루어져서 방사능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이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휘발유 항공유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항공유 산소를 따로 보관해서 산소를 각각 공급해 줘가지고 항공유 플러스 산소를 공급해서 고열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추진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같은 연료 대비해서. 그럼 항공유나 휘발유 뭐 이런 경유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온도를 좀 높여줘야 돼. 온도를 높여주는 이런 기술적인 것을 거치게 되면 훨씬 더 같은 연료 대비해서 자동차다 그러면 주행거리도 넣어주고 추진력도 좋아지고요. 비행기다 그러면 비행 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굉장히 추진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드시 온도를 높이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온도를 높이고 딱 쓸 때만 그 분량에 쓸 때만 각 연소실이 이렇게 제 방식인데 이런 비행체는 규전은 이제 비행체하고 틀리 약간 구형식으로 돼가지고 전후 좌우 위 아래까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료를 분사하는 보면 우리나라 FA50 같은 데도 이렇게 분사하잖아요. 예, 열을 태워가지고 그렇죠. 석유를 태워서 이렇게 뒤로 분사하지 않습니까? 항목열을 태워서 열로서 나가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예, 다만 앞으로는 이게 수소, 산소 아니면 또 전기 방식 이런 것들도 동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선으로 분사를 해주는 거, 수직 이착륙 기술에 있어서 사선으로 분사해주면 비행체를 스무스하게 땅을 태우지 않고 그냥 들어 올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과장해서 그렸어요. 여기서 이제 불꽃 연소를 하면 열이 이쪽으로 나가면서 땅을 직접적으로 태우지 않고 비행기체를 위로 들어 올려줘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여기다가 또 둔다고 생각합시다. 이 부분은 연소하는 이 열은 밑으로 약간 내리니까 밑으로 내리면서 기체를 위로 뛰어 올려주는 두 가지 힘으로 작용하게 돼요. 약간 비스듬하게 사선 분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밑으로 그 열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서 위로 뛰어 올려주는 힘과 사선 분사 위로 올라가는 힘, 그러니까 사선으로 분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해져요. 이해가 가시죠? 땅을 태우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그거를 전후 좌우뿐만 아니라 10군데도 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좀 과장해서 튀어나와서 그렸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비행기체 안에다 숨겨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열만 밖으로 나가면 되지. 열로 분사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선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선 분사를 해준다는 거. 각도는 뭐 45도일 수도 있고 45도가 아니더라도 밑으로 10곳을 불꽃 분사를 하면서 그러면 밑으로 하니까 위로 자연스럽게 뛰어 올리겠죠. 일단 어느 정도 일정 높이에서는 그렇죠. 밑바닥에 이제 비행체 밑바닥에서 수직 연료 분사 수직 연소를 해가지고 위로 확 올라가면 되죠. 네, 그런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수직 이착륙을 하시면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비행 기체다 그러면 이런 비행 기체가 비행기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밑으로 뒤로 이제 분사를 하는 이런 분사 방식이 있고 뒤로 분사해서 이렇게 비행기체가 지금 현재 비행체처럼 이쪽으로 이제 분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요. 근데 이 비행기체의 무게를 좀 들어 올려주는, 그래서 약간 현재 있는 어떤 비행체가 약간 공기 저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비행기체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비행기체의 무게를 들어주기 위해서 밑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몇 군데를 분사를 해주면 이 비행기체의 무게를 띄어 올려줘요. 그럼 이 밑에도 있겠죠. 수직 이착륙하면서도 이렇게 수직 이착륙하면서 몇 군데 수직 이착륙하면서 이것도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 올려주는, 이쪽으로 열을 분사를 해주는, 이쪽으로 열을 분사해주는 것과
이쪽으로 위로 비행기체를 직사해 가지고 분사해 준 것과 이것처럼 옆으로 사선으로 분사를 해주는 이것이 같이 협력해서 움직인 이런 방식을 된다면, 그러니까 그 가동할 때는 이쪽에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선으로 분사하는 것이 주된 것이 되겠죠. 실제 가동 비행기체 할 때. 그러면 이 밑으로 이렇게 열을 갖다가 그 열 에너지를 연소해서 이렇게 분사하잖아요. 이렇게 분사하면 이게 비행기체를 위로 뛰어 올려주면서 미끄러지지 비행기체를 나가게, 마찰 없이 나가게 하는 거죠. 마찰하는 것은 비행기체 자체적인 가진 무게 때문에 브레이크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선 분사를 통해서 45도가 됐든 뭐 35도가 됐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자유니까. 비행기체를 위에 떠올려주고 앞으로, 그렇죠,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그런 그 비행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보면 이런 기체가 이렇게 기존에 이제 비행체는 이런 딱 뒤에서 FA-50이다 이런 기존의 비행체 이쪽 한쪽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미사일 쐈다 그러면 빙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쏘거나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이 비행 기체를 전후 좌후 앞 뒤와 위 아래에다가 연소하는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연소하는 그런 연소 기관의 몸으로 인해서 사방체 뭐 이쪽 왼쪽에서 왼쪽 거 기관 멈추고 오른쪽에 뒷부분에 가서 태우면 이쪽으로 가고, 왼쪽 거를 멈추면은 왼쪽 거를 갖다가 태우면 이쪽으로 가고, 위에 것을 갖다 가동시키면 위에로, 이러니까 밑으로 가고, 밑에서 것을 가동시키면 위로 올라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해지냐면 블레이드를 없애버리는 제 방식 때문입니다. 블레이드라는 건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인데, 제가 압축 공기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압축 공기를 공기부양정 같은 데 사용하는데, 비행기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압축 공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행체가 운행을 할 때 앞에 전면에 마찰 공기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늦고, 그래서 약간 초공동 오래처럼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여러 겹으로 해서 쏴줍니다. 그러면 막이 생기면서 비행기체가 직접 받아야 되는 마찰열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마찰열 때문에 약간 합금을 사용해, 특수 합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좀 줄여주죠. 일반 그냥 철로 만들어도 되니까 압축 공기를 쏴가지고 마찰을 갖다 보호를 해주는 거야, 기체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기존 자동차 연소, 엔진 연소할 때도 거기도 이렇게 공기층이 연료 연소통 안을 이렇게 공기층이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항공기에서도 제트 엔진 같은 경우도 블레이드를 통해서 빨아들인 바람이 여기서도 비행기체 연소기관 안에, 연소실 안에 공기층으로서 존재함으로써 거기서도 일정 층을 만들어줌으로써 직접적으로 열을 닿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밖으로 이제 그것을 여기 딱 사용한 거죠. 그래서 공기를 앞에다가 비행기체가 갈 때 여러 겹으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싸가지고 공기막을 만들어주는 초공동어뢰 같은 그것도 그걸 이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비행체에 적용한 것은 제가 처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게 해가지고 쏘면은 공기를 마찰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비행체 모습을 숨기고 싶다 그러면 약간 안개 분사 있잖아요. 비행체에서 안개 분사처럼 해서 수증기를 분사를 해주는 거예요. 물을 끓이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수증기를 이제 물은 뭐 바닷물에서 채취해도 방물에 채취해도 되니까 갖고 다녀도 되고, 그래서 수증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다 연막탄으로 하셔도 되고요. 연막탄 같은 것도 있고 수증기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수증기에다 색깔 입히면 되는 거예요. 연막탄도 색깔 입혀서 연막탄 생기듯이 밤에는 까맣게 낮에는 그렇죠. 하늘 위의 색깔처럼 약간 그렇게 해주면은 차라리 들통이 안 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싸게 약간 비행체의 모습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요. 또는 이렇게 전파 같은데 보면 물이
물이 전파 같은 경우 물의 산란 현상으로 인해서 전파가 제대로 작동 안 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그 엔진을 블레이드를 없애갖고 압축 공기를 끌어들여서 연소실에 대신 공기만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블레이드가 공기 집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압축 공기로서 필요한 것을 집어넣어 주고, 수소 산소를 태워서 간다 그랬죠. 수소 산소 자체가 이미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잖아 이미. 수소 산소를 태워서 가고, 수소에다가 수소 보관실, 산소 보관실이 따로 있고, 아까 연료를 이렇게 가동할 때는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으로 수소가 이동하고, 산소도 이동하고, 그다음에 약간 고온 고열을 내는 브랑가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산소 비율을 좀 더 높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되게 고열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우라늄 분말을 펠러처럼 해가지고 넣어주면은 엄청난 고열, 방사능 문제가 없는 엄청나게 고열 엔진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엄청난 그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의 이렇게 가동 방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여기다가 이제 뭐 그 전자레인지 보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해서 이렇게 물 끓이잖아요. 그것처럼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이렇게 파형이라는 게 있어요.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가지고 이제 바닷물을 끓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레인지 물 끓이듯이 바닷물을 끓일 수 있다고, 전기 출력만 되면 거기다 더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같이 묶어서 쏘면 이것이 이렇게 수소 산소 추출에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상중하, 전파의 길이를 각각 상중하 틀리게 해서 동시에 물을 끓여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수소 산소를 추출한다. 또 이것을 공격 무기로 사용할 때는 밑에다가 전기 출력만 되면은 밑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그것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파 영향으로 해서 태워 죽죠. 고온 고열로 인해서. 그걸로 이제 지진은 이론적으로는 지진을 일으키는 것도 가능해요. 충분히 출력만 되면은 땅에다가 이렇게 마그마층에 자극을 해가지고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 지각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열을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도 일으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헛된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니까요. 뭐 물에다 열을 갖다 가하면 물이 끓어지듯이, 그렇죠. 용암층 같은데 마그마층 같은 열을 가하면 그렇죠. 물이 끓어지는, 거기 용암층이 끓여지면은 거기 이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전파가 이제 그까지 투과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투과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만 뒷받침이 되면 투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파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밑에 이렇게 지질층을 조사하고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헛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이렇게 그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육지에서 쏘면 물이 없으니까, 수증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먼지바람, 토네이도,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걸 이제 비행체 뒷면에다 쏴버리면 추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전기 에너지가 제 방식에 이렇게 뭐 수소, 산소, 우라늄 분말 태우든지 아니면 항공유로 하시든지 자동차 연소 방식으로 해갖고 하나의 축에 뭐 이렇게 비행체에다 너무 긴 거 탑재는 못 하겠죠. 뭐 현실에 뭐 공장 같은 데서는 200m, 100m도 가는 회전축, 자동차 회전축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회전축에다가는 구리를 이제 감아놓고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의 가닥들을 감아놓고 그 위로 이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고 자석들을 배치하는 형태. 그 반대로도 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전기를 뽑아낼 때도 서로 이렇게 전선 피복 안에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 구리선을 통해서 전기를 뽑아내야지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나오게 되면 더 강한 추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태양빛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뭐 태양이다, 태양 근처다, 아니면 태양 고도 근처에 가서 전기를 전환시키고 그거를 전파로 그쪽 비행체에서 이쪽 비행체로 전파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우주 이제 광통신이라는 게 있는데 우주 광통신 같은 데서도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휴대폰도 다 무선으로 전파하시죠. 그것처럼 우주에서도 전파를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휴대폰 충전도 되듯이 무선 충전도 되듯이 전파를 좀 이렇게 충전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도 똑같은 전파인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고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그렇죠. 이게 통신도 되면서 이렇게 전파를 가지고 전기 충전이 가능한 그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인공위성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갖고 쏴가지고 밑에다가 태양에서 발전을 하고 밑으로 송전하는 실험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쓰일 수 있는 쓰고 뭐 그렇죠. 그것이 완전히 상업화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실험이 끝나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파 방식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 그 약간 전파를 좀 어떤 것을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무선 충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비행차, 비행체 간에 태양빛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빛을 이제 전기로 전환시킨 다음에 축적된 전기를 이쪽으로 전파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전혀 현실적으로 불가능. 다만 이제 지금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라는 점에서 이 전파가 뭐 어떤 걸 썼는지 알 수 없고 뭐 수십 가닥 써도 상관없어요. 군에서 이렇게 비밀 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의 방식과는 좀 틀린 게 어떤 유형의 전파를 섞어서 썼는지 알 수 없다라는 그것이 이제 기존에 썼던 이동통신에서 약간 두 가닥 똑같은 전파를 두 가닥에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통신을 했던 그것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어떤 걸 썼는지 알 수 없는 비밀 통신도 가능하고 보다도 이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음을 통신으로 사용했을 때는 보다 멀리 가고 뚜렷하게 전달이 되고 뭐 이렇게 에이사라이다에서 공격 무기로 사용했을 때는 그렇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묶음 전파로서 쏘게 되면은 상대방 전투기에 금속체에 닿아가지고 강하게 융합을 하게 되면 강한 열에너지가 생겨서 그것을 비행체를 태웁니다. 조종사로 열로서 태우고 그런 방식입니다. 에이사레이더에서 쓸 때는 이것은 제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 놓으면 이것이 강하게 융합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정 목표 지점에 딱 초점 방식으로 딱 목표 주제에 쐈을 때 그것이 강하게 융합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이사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수평 방식으로 서로 간섭 없이 이제 전파를 이렇게 세 가닥을 쌌다가 합시다. 그러면 가운데에 전력을 좀 더 많이 주고 양옆에는 통로를 개척하는 식으로 이렇게 파이프 관처럼 이용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쏴주면 가운데 진짜 이제 전력을 많이 준 전파가 가고 전파 간섭이 없이 일정 부분 가다가 전투기에 부딪히면 강하게 이렇게 열이 융합 전파가 서로 섞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제 과학 이론을 따라서 강한 융합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열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체를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추진체를 어떤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연소 방식, 뭐 어떤 연료를 태워갖고 연소해서 그 열로서 나는 비행체인데 항공모함과 같은 그런 비행체도 큰 비행체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수십 개 수백 개 연소하는 걸 놔두면 되니까 이론적으로 그래서 연료를 배분하는 장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수소, 산소, 불황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산소의 비율을 높여야지 고열이 일어납니다. 무기로 사용할 때는 제가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소하고 산소 캡슐을 해가지고 산소 캡슐을 좀 더 많이 주고요. 거기다 우라늄 분말을 넣어주면 무기급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무기로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뭐 장약 같은데도 수소, 산소, 장약 플러스 수소, 산소 캡슐 조금 미니로 만들어 여기다가 태웠을 때 이것도 굉장히 멀리 간다. 일단 우라늄 분말을 미세하게 섞어주면 그렇죠. 장약이 터지면서 탄환을 밀어내는 이런 것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걸 저는 제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특허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 기술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겠죠. 저는 제 걸 이제 사신 분들이 소송을 하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수소산소 캡슐도 서로 뭐 대중소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하면 그렇죠.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강하게 융합열이 생기기 때문에 탄환도 멀리 가고요. 미사일로도 전용할 수 있고 무기 폭발하는 것도 더 폭발이 크죠. 이런 방식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우주선이나 이런 것도 서로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1, 수천조 분의 1로 해가지고 쪼개서 가로 세로 쪼개서 그것을 그 좌표를 숫자로 표시하고 1cm 단위로 상공으로 올리고 그것도 가로 세로로 쪼개요. 밑에도 지하는 1cm 단위로 가로 세로 쪼개서 숫자로 동일하게 표시합니다. 바닷속 같은 데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뭐 지구 전체가 숫자로 표현이 되겠죠. 좌표 방식으로. 그러면 우주에도 가능합니다. 뭐 우주에다 줄거 놓는 건 아니고 수학적인 계산이니까요. 그래서 뭐 인공위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좌표에서 어느 좌표로 움직이고 그래서 이동과 속도, 방향 이것을 해서 움직임을 예측해서 향후 몇 분 후에는 이 좌표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걸로 이렇게 인공위성을 공격 무기를 요격을 해갖고 인공위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표 방식으로 모든 앞으로 모든 비행체든 아니 제 방식이 GPS를 대신해 가지고 GPS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GPS는 인공위성에 따른 신호를 줘야 되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좌표 방식의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의 내비게이션,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의 맵 지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인식하고 상대방들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 쏴가지고 움직임을 예측해서 요격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뭐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 그다음에 어떤 뭐 청소용 로봇조차도 그 집안에 가로 세로 높이를 짜고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어떤 물류 창고나 그런 것도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반도체나 어떤 저장 장치 이런 데서도 그렇죠. 이렇게 가로 세로를 뭐 컴퓨터 안에 뭐 TV라는 제품 안에 컴퓨터라는 제품 안에 가로 세로 짜라서 좌표 방식으로 해서 고장을 인지하거나 좌표 방식으로 모든 걸 하게 됩니다. 반도체도 좌표 방식으로 신호를 입출력하고 저장 장치도 뭐 반도체의 어떤 통신으로 사용해서 신호를 이렇게 정보를 입출력할 때 좌표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좌표 방식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될 거라고. 그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하지 맙시다. 뭐 상하수도 아니다. 이것도 좌표 방식으로 표현해서 어디가 이제 누수가 났는지 어디다가 상하수도를 매설했는지 이것도 다 나오게 됩니다. 뭐 가스관 같은 데도 그렇고요. 인터넷망, 뭐 이동통신망 이런 것들도 전파를 쏠 때도 좌표 방식으로 쏩니다. 이동통신에서 스마트폰 쏠 때, 군에서 통신할 때도 좌표 방식으로 정확하게 전파를 뭐 동쪽으로 지금 비행차가 하고 있는데 서쪽에다 전파 쏘는 바보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정교하게 하려면 동쪽에 어디에 좌표로 몇 분에 갈 테니까 전파를 쏘면 전파의 성공률이 도달률이 높겠죠. 이런 방식으로 정확히 좌표 방식으로 전파를 쏘는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인공위성에서도 테슬라 뭐 머스크 정도 쓸 것 같고요. 뭐 모든 게 다 앞으로 그럴 거. 휴대폰 안에서의 정보 입출력, 정기적인 입출력 이런 것들도 이 좌표 방식으로 다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게 꽤 많습니다. 어딘가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제 거를 이제 그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다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가 됐든 삼성이 됐든 애플이 됐든 LG가 됐든 하나가 됐든 제 기술이 꼭 광산구실에 어디 가는데 들어가던데 저는 제 기술 제가 만든 거니까 알거든요. 영상 레이더 같은 것도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보다 A사 레이더다 그러면 서로 그렇죠. 큰 안테나보다는 미니 구조라도 수없이 작은 안테나들을 만들어서 전파를 쏘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각각 그렇게 쏘고요. 그것을 전파를 묶어서 쏘면 멀리 갑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향후에 레이더가 한 10개 안테나다라 그러면 그건 미니 구조로서 1000개 안테나가 더 낫다라는 거죠. 숫자를 많이 해서 쏘면 전파에 이제 안테나가 작으니까 출력이 좀 작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안테나를 한꺼번에 묶어서 묶음 전파로서 쏜다는 거죠. 서로 파형이 틀린 그 방식이면 멀리 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영상 레이더 식으로
디지털화, 전파를 박쥐가 이렇게 초음파 쏴가지고 사물을 분석을 하듯이 이미 그게 다 있어요. 기술이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다만 A사례 같은 데서는 제가 처음으로 제안했던 부분이고, 전파를 이렇게 쏴가지고 레이더 돔이 아무래도 좀 좁다 보니까 이게 안 됐던 부분인데, 소형 안테나, 우리 소형 안테나를 자잘한 것들을 전파를 쏴서 전파를 여러 개 묶어서 쏘자라는 아이디어,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것 또는 수십 킬로 밖에 있는 것도 영상으로 디지털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전파를 분석해서 영상화 시켜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모든 카메라 이제 그렇게 다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사용은 약간 광학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는 광학 카메라와 이런 디지털 카메라,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정보의 오류라는 게 상대방이 해킹을 통해서 엉뚱한 장면 보여주면 완전히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동안 영상 레이더 하나에서 나오던데, 그것은 제가 제안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나중에 보면은 사방대 이렇게 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으리라. 대기업에서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YTN에서 발표를 해도 제 거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제 거를.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